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었다. 그는 과거 연준 이사회 경험을 가진 인물이자 현재 쿠팡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동시에 에스티 로더 화장품으로 알려진 로더 가문의 사위이기도 하다. 케빈 워시는 로널드 로더의 딸 제인 로더와 결혼했다. 이 인맥은 최근 불거진 그린란드 이슈와도 연결된다. 미국의 금융수장 인선과 그린란드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린란드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로더 가문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린란드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져온 역사는 짧지 않다. 최소 100년 이상 이어져 왔다. 이 관심은 간헐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을 뿐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 최근 들어 이 사안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흐름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의 주변에는 그린란드 매입을 지속적으로 권해온 인물이 있었다. 바로 로더 그룹의 상속자인 로널드 로더다. 그는 기업 상속자라는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랜 기간 세계 유대인 의회 의장을 맡아온 인물이다. 세계 유대인 의회는 전통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과 깊은 연관 속에서 운영되어 온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로널드 로더의 위치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 자본의 오래된 계보와의 연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관계의 깊이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적 제도적 연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다. 로널드 로더는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그린란드 디벨롭먼트 그룹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해왔다. 이 회사는 미국 기업이지만 실제 사업의 중심은 그린란드에 있다. 수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알루미늄 생산과 생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업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장기적 구상을 전제로 한 투자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나의 판단이 가능해진다. 그린란드 문제를 트럼프 개인의 발상이나 일부 참모진의 구상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준비되어 온 흐름 위에 놓여 있다. 출발선은 훨씬 앞에 있었고 로널드 로더는 그 초기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며 트럼프는 미국 행정부 수장의 권한으로 그들의 목적을 대리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 그린란드 디벨롭먼트 그룹의 회장인 조세 쉬런이다. 그는 전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로 농업, 곡물, 식량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다. 이 이력은 글로벌 식량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조세 쉬런은 유대계 인물은 아니지만 유대계 네트워크와 긴밀히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그녀는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 집단의 핵심 조직인 미국 외교협회의 회원이며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으로 활동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록펠러 재단 산하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그녀가 국제 금융 재벌 가문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해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구도가 드러난다. 로스차일드 계열과 연결된 로널드 로더, 그리고 록펠러 진영과 가까운 조세 쉬런이 그린란드라는 공간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이 모습을 치밀하게 기획된 합작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사업 방향이 맞물리면서 같은 장소에 모였다고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 만남이 반복되어 왔고 그 공간이 그린란드라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이 흐름은 그린란드 현지의 정치와도 이어진다. 조세 쉬런과 그린란드 디벨롭먼트 그룹이 함께 투자한 기업 가운데 그린란드 워터뱅크가 있다. 이 회사의 규모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인적 구성이다. 공동 대표 중 한 명은 그린란드 집권당 대표이며 그의 배우자는 그린란드 외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 이로써 그림은 한층 더 구체화된다. 국제 금융 자본, 미국 자본, 그리고 현지 정치 권력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그린란드 사업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외부 자본이 진입했을 때 행정과 정치, 사업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결국 그린란드에서는 여러 자본 흐름과 정치 세력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장면이 만들어졌다. 이를 과도한 상상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과 인물 관계를 알고 난 뒤 그린란드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 사안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기는 어려워진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이해관계가 집중된 공간이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이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린란드를 향한 전략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는 행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의 구상은 30년대 등장한 기술 관료주의 운동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정치인 대신에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정부와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미국 관료들은 기존 국가 체계를 초월한 새로운 통합 질서를 상상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구상 가운데 하나가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를 묶어 기술 관료가 통치하는 기술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의 기술 관료주의 주식회사는 1919년 뉴욕에서 엔지니어 하워드 스콧이 설립했다. 대공황 시기, 극심한 경제 혼란 속에서 이 운동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흥미로운 점은 일론 머스크의 외할아버지인 조슈아 할데만이 캐나다에 거주하며 이 단체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의 영토 확장 계획과 기술 중심 국가 구상은 우발적 상상이 아니라 오래된 사상과 역사적 흐름의 재등장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유토피아적 실험으로 치부됐던 기술 관료주의가 오늘날 지정학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다른 형태로 되살아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 주식회사를 선언했다. 빅테크와 기술 기업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비즈니스형 국정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로더 가문의 사위인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자본, 지정학적 패권, 4차 산업, 첨단 과학 등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축 과정 중 한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여기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정치 권력 위에 기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드러내 보였을 뿐 이런 흐름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인류에게 화폐가 등장한 이래 국가를 움직여온 주체는 정치 지도자나 군 지휘관이 아니었다. 항상 그 위에는 자본이 있었고 국가는 자본의 이동을 따라 움직여왔다. 그리고 그 화폐의 주인은 언제나 특정 가문들이었다. 화폐를 통제하는 힘이 더 커지는 시대에 이 질서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